달토끼의 잘 있기. 죽기보다 싫은 일은 피하는 것도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10년 넘게 임용고시를 본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의 공부에 대해 기대가 유독 높았어요. 다행히 남자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부모는 남자가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자는 대학 전공도 부모의 뜻대로 사범대학으로 선택했지요. 남자는 처음에는 교사가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의 뜻을 어길 때마다 두 분이 보이는 냉대, 두 분의 불화를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가 설계한 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남자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학원 강사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깎아내리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비난했어요. 남자는 저에게 말했어요. 부모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벌레처럼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께 저 자체로 인정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부모가 이제라도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성인인 그에게 부모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사과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자신이 경험했던 행복을 토대로 스스로 창문을 만들고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학원 강사를 하며 선생님 수업 좋아요. 선생님 훌륭해요. 그렇다면 그게 그 사람의 길입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친다는 행위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장소에서도 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이제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기쁨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원 임원이 됐느냐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더 안정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요. 그 느낌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합니다.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들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책을 읽어오면서 나의 불행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행복의 원천이 어디인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도 365일 24시간 25년 내내 불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약간 기분 좋은 날도 있어요. 부모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이상한 부모였더라도 가뭄에 콩나듯 잘해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달걀 반숙도 맛있게 해준 날도 있고 너 옥수수 좋아하잖아 하면서 사다 준 날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고 길었을 테지요.
지금의 나는 상처도 많고 무척 힘들게 컸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부모 밑에서 불행하게 컸는데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을 받을 자원과 능력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애써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의 원천, 힘의 원천일 거예요. 아니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지금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지 나쁘고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대학 나와서 연봉 잘 받고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어떤 재난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인간다운 겁니다. 남한테 잘한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죠. 인간다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혹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고 살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선행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상한 환경에서 그런 이상한 부모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보이는 어떤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버티는 힘이에요. 나의 상처와 상황이 어렵다고 그 사실마저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그것도 어디선가 어느 순간 그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저를 찾아온 아이들이 종종 원장님, 저는 뭐가 돼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너는 뭘 좋아하니? 아이들은 이걸 좋아해요, 저걸 좋아해요 라고 답합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있니?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잘 파악해보면 내가 좋기보다 싫은 것들이 있을 거야. 굳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피하는 것이 맞아. 어떤 아이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괜찮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 출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는 곤란할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이건 좀 게으른 것인데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것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나의 많은 특성은 잘 고쳐지진 않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은 피하는 것도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그래요. 실력은 좋은데 꼭 수능을 망치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내가 고3, 재수, 삼수 수능을 3번 치러봤잖아. 너는 수능같이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험은 안 맞는 거야.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시험으로 인정받는 것은 피해. 아이는 물었어요.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어진 시험도 꽤 많아. 수능 같은 시험은 너가 정말 피해야 할 것 같아.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것에 평생 매달리면서 좌절감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 안 맞는 것에 매달리면서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게 보면 좀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있지만 굳이 그런 것에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나를 파악해서 나와 맞지 않은 일은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상황에서든 잘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다 무리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뭐든 열심히 성실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란 교과서적 얘기는 이젠 우리에게 아주 먼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란 가르침이 더 현실적인 요즘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